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서 1부에서는 캣 컨슈머,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소비자들의 특징을 가진 MZ세대의 소비 패턴과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갑자기 궁금한 게 MZ세대가 뭐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개념 소비를 한다고 하는데 명품 같은 거는 그럼 소비를 안 하나요? 아니요, 삽니다. 아주 많이 사고요. 그렇지만 조금 더 개성 있는 명품을 사는 거죠. 아까 남국민 기자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구찌 얘기를 이제 좀 해볼까 하는데, 실제로 MZ세대는 명품 시장에서 굉장히 큰 손이에요. 여러분들 20대 초반에 명품 샀어요? 아니요. 그쵸? 지금도 안 사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명품 사면 너무 괜한 질문을 했다. 소는 누가 키웁니까? 20대 공부해야지요. 아니, 내가 질문하고 좀 웃겼어요, 갑자기. 그죠. 한 360개월 할부로 살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저도 20대 초반에 명품을 사는 친구들이 있긴 있었는데, 저도 백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기억이 나요. 20대 뭐 초반에 엄마가 선물로 사준 백 말고 하나도 없었거든요. 딱 하나. 근데 이제 요즘에는 백을 안 사고요. 이 친구들은 뭘 사냐면 옷을 사요. 되게 놀랍지 않아요? 뭔가 명품하면 당연히 백인데. 그쵸? 명품하면 백이어야 되는데 옷이나 신발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소비자 열풍이 엄청나요. 막 루이비통 치마. 가격이 좀 가방보다는 확실히 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싸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 치마 하나에 뭐 막 200만 원씩 하고. 그럼 백 하나. 서 있어야겠다 하루 종일. 저는 솔직히 가성비로 따지면 백 사는 게 낫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옷은 금방 해지잖아요. 근데 막 뭐 이런 이 뭐죠? 루이비통도 남자 와이셔츠지만 약간 두꺼운 도톰한 와이셔츠 하나가 1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싸지 않죠. 치마 루이비통 거 입으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겠네. 구겨질까 버스에도 잘 있어도 서 있어야 되겠다. 구겨질까 봐. 근데 이제 구찌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그게 MZ 세대의 그 명품 소비의 시작이었거든요. 2015년까지만 해도 진짜 구찌가 망할 위기에 있었어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망했거든요. 아까 남군 기자가 얘기했던 거. 네, 엄마들만 드는 백이었어요. 근데 걔네가 갑자기 어떤 명품 시장에서 어떻게 정상의 위치를 차지하게 됐냐. 이 책에서는 리버스 멘토링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역 멘토링이라는 리버스가 건데, 역 거꾸로? 네, 거꾸로란 뜻인데, 그러니까 35살 이하의 직원들이 와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C레벨, 그러니까 CFO나 CEO라고 하는 이런 C레벨의 되게 높은 경영진들이 임원들이 그 아이디어를 되게 경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모피 사용하지 않는 거, 그리고 중성적인 디자인을 만드는 거, 그리고 뭐 새로운 구찌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브랜드 네임을 뭐 구찌파이 뭐 이런 식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약간 조금 비틀어서 만드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젊은 사람들이니까 확 던질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에요. 네. 그래서 내 기분 구찌해가 그런 데서 나온 용어거든요. 그 노래가 뭐였지? 계속 구찌 하는 노래가 있는데. 제시 노래 아니에요? 제가 기억나는 게 어떤 노래가 있는데 그 미국 팝 가수인가 뭐 힙합 가수인가. 맞아. 구찌 프라다 그 계속 노래죠.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가 완전 센세이셔널이었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 노래 왜 몰라? 그게 이제 뭐 바다 건너 와서 한국에서 이제 내 기분 마치 구찌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근데 미국에서 먼저 그게 유행을 한 거죠. 그 뭔가 근데 완전 보면은 이제 그런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우리 나이 때도 아니고 완전 10대 거의 아베크롬비 입어야 될 것 같은 친구들이 구찌 그런 거 막 나와가지고 입고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완전 막 화려한 거, 완전 화려한 걸로. 저 기억나는 게 군대에서 옛날에 남성지 잡지 보는데 구찌라 그랬는데 내가 아는 구찌가 아닌 거예요. 그 잡지를 보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 근데 애들 장난 같고 망했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거 보고. 근데 역시 제가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힙해진 것 같아요. 제 남국민이 봤을 때 후지다 생각해지니까 정말 힙해진 거예요. 저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이지혜 씨 있잖아요. 가수 그 가수 이지혜 씨가 구찌처럼 옷을 입는 법이라는 걸 올렸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일단
엄청 색깔이 특이한 뭐 바지를 입고 그 위에 또 치마를 입고 그 위에 조끼를 입고 뭐 그 위에 뭐 스카프를 하고 막 약간 이런 건데 진짜 구찌룩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방가르드하네요. 아방가르드 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브랜드를 뒤집어 버린 느낌.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구찌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 MZ 세대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가 오프 화이트라는 브랜드고요. 그리고 베트멍. 이건 들어봤어요. 베트멍 들어봤죠. 둘 다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남자들 사이에서 베트멍은 또 맞아요. 난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요즘에 유행하는 게 아미 뭐 이런 건데요. 아미? 네. 그 약간 아미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팬 아니냐. 그 아미 아니에요. 그건 알미고 지금 이건 약간 아미. 치를 떠네요. 약간. 한심하면 치를 떠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브랜드들은 잘 몰라요. 제가 오프화이트를 사본 적도 없고 베트멍도 저는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가는 좋아하고 좀 사고 싶어하는 브랜드들은 약간 구시대적인 브랜드고 이런 브랜드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옷이 되게 특이하고요. 약간 막 되게 베트멍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제가 이게 10대 애들 친구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가성비가 좋다는 말이 뭐냐면 한 벌을 사도 우와 저 명품 입었다가 다 티난다는 거예요. 한 맞아요, 벌을 맞아요. 사도.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은근 티내면 오히려 그게 후져 보이니까 나 이거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맞아, 하는 게 맞아. 차라리 우리 더 멋있다는 때는 거지. 은근 티내는 게 좋았거든요. 그쵸. 이렇게 약간 어렴풋이 로고 살짝 네. 튀어나오고 이러기가 그런 게 더 고급스럽다는데. 비싸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아. 근데 이게 제가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거 왜 이렇게 됐지를 계속 아까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나라가 무너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소비 성향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불현듯 그 힙합 가수 한 명이 떠올랐어요. 염따. 염따가 누군지 아세요? 그 머리 미신 분 아니에요? 머리 밀고 잘 그렇죠. 몰라요. 머리 밀고 그분이 되게 특이한 게 이렇게 이빨을 다 맞아. 금도금하고 막 물론 이제 그게 뭐 이렇게 끼는 거래요. 근데 그러니까 아예 금을 도금한 건 아닌데 이빨 모양으로 틀을 금도금을 한 틀을 들고 다녀서 랩을 할 때 그걸 이렇게 하고 막 뮤직비디오 나오면은 막 이렇게 막 돈을 뿌려요. 그냥 막 그다음에 뭐 나는 뭐 이제 돈을 쓰니까 간지가 난다 이런 랩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인기가 많고 어쨌든 이런 류의 힙합이 되게 유행을 했잖아요. 쇼미더머니 뭐 이런 것들이 네,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런 구찌나 뭐 루이비통이나 명품을 그냥 내가 대놓고 과시를 해도 이게 플렉스. 그러니까 중국 졸부 같지 않나 보이고 오히려 힙합 같아 보이는 거지. 힙해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그래 그거를 기점으로 소비 패턴이 바뀐 게 아닌가. 플렉스 할 만한 그러니까 그 그런 플렉스가 돈이 있다 이런 진짜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효과를 일으킨 맞아요. 거지. 그게 엄청 느껴지는 게 그 현우진 강사라고. 맞아요. 그 펜트하우스 들어가신 분 맞죠? 그 PH129. 그게 한국에서 제일 비싼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게 100억이 넘어요 한 채. 맞아요. 100억이 뭐야? 아무튼 그런데 장동건 고소영도 네. 산다는 그 아파트. 장동건 고소영이 사나? 근데 요즘은 어디 있는지 장동건 알아요? 고소영이 사는 것보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뭐 한남동에 있겠지 뭐. 아니거든요. 청담동에 있거든요. 청담이에요. 그 펜트하우스 청담인데 음. PH129인데 왜냐면 129번 그거거든요. 129. 근데 요즘은 그 현우진 강사라는 사람이 수학 1타 강사인데 이제 압도적 거기 살죠. 1등인데 거기 살거든요. 근데 거기 장동건 고소영도 산다고 우리는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현우진 산다가 더 거기에 강한 브랜드고 맞아요. 그분 스스로가 예를 들어 강사잖아요. 우리로 그쵸. 치면 어렸을 때 좀 선생님이기 때문에 막 선생님들은 이렇게 뭐 아무리 학원 선생님이어도 이렇게 좀 행실이 바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분은 인스타 보면은 돈 자랑 계속해요. 근데 그런 밑에 보면은 애들이 형님 뭐 저의 뭐 꿈입니다. 뭐 형님 너무 멋있습니다. 이게 막 쫙 달려. 그 사람의 브랜드 그 자체예요. 그게. 그분도 있잖아요. 그 여자분. 이지영 강사. 네, 이지영 강사. 그 사탐. 옛날 같았으면 선생님들이 1타 강사 몇억 번 내고 다 숨기고 이랬거든요. 막 엄청 언론에 안 쓰면은. 숨기죠. 제가 교육팀에 있기 때문에 들었던 게 그런 교육팀에서 어떤 강사 연봉을 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 항의가 들어오고 내려달라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요즘은 예전에 자기가 그냥 계좌를 오픈하고 나 맞아요, 돈 잘 맞아요. 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요즘 10대들이 보는 그 부에 대한 관점 자체가 그 애들 댓글은 딱 그거예요. 역시 형처럼 성공하고 싶어요예요. 다 그냥. 맞아요. 딱 그니까 명품도 너 명품 입네 진짜 멋있어 이거예요. 그냥 그걸 쿨하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분위기가 달라진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구찌, 오프화이트, 배트먼 이런 애들은 뭐가 또 MZ의 사랑을 받냐면 얘네 콧대가 낮거든요. 그 콧대가 낮다는 게 뭐냐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 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 구찌 이런 애들은 들어가 있는데
루이비통 이런 애들이 안 들어가 있거든. 명품 중에 들어가 있는 거 있지 않나요? 구찌. 선물하기로? 아 구찌가 구찌 들어가 있구나. 있어요. 아 진짜 딱 구찌 같은 데만 들어가. 네, 있구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또 아까 윤상원 기자 얘기한 플렉스도 플렉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소비를 하냐. 명품을 우리 시대는 뭐냐면 평생 소장하고 딸한테 물려주기 위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요? 네, 우리 그쵸. 엄마 백을 내가 물려받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제니의 아이템 중에 애장품 중에 어머님이 주신 게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엄마가 준 샤넬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원래 그게 약간 제 시대 때는 약간 조금 제 시대. 잘 산다 하면 엄마가 그 빈티지 샤넬을 물려줬다. 맞아. 그래서 와 저거 빈티지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에서 많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얘네는 MZ 세대는 뭐냐면은 사고 판다. 그러니까 내가 산 거를 중고 나라나 아니면은 당근마켓에다가 그냥 리셀을 한다. 이런 활용이 너무 당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샤테크라는 용어가 당연히 있지만 샤테크뿐만 아니라 나이키 운동화나 아니면 뭐 이런 진짜 샤넬 백이던 아니면은 뭐 구찌 신발이던 내가 적당히 쓰고 적당한 가격에 되팔겠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옷도 막 산다는 거죠. 요즘은 진짜 그런 그러니까 옷 중고 같은 게 우린 중고 나라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옷은 좀 그런 얘기해서 어떻게 남이 입던 옷을 입냐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번개장터 이런 데서는 번개장터 10대가 많이 쓰거든요. 그냥 옷을 계속 사고 팔고 왜 어때서 뭐 중고 옷 입는 게 어때서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저도 여러 개 팔고요. 그리고 사고 싶은 것도 있는데 하나 샀다. 패딩 하나 샀잖아요. 저. 아 그래요? 네, 저 8만 원 주고 패딩 하나 샀던 거. 아 옛날에 얘기했었다. 그 거북이 같은 거. 근데 이제 구찌는 근데 제가 또 구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남궁민 기자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구찌가 올라왔다가 제가 다시 봤을 때 내려갔어요? 좀 죽었거든요. 아 그래요?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저야 모르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제가 명품에 관심이 많냐면 소비자는 아니어도 제가 주식 투자를 주주. 명품을 그러니까요. 진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에르메스를 정말 사랑하는 주주인데 이제 요즘에 이제 투자를 좀 다른 명품 브랜드를 사고 싶은데 어제 제가 백형 기자한테 물어봤죠. 케어링 그룹이 이제 구찌를 갖고 있는 그룹이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에르메스 그리고 LVMH, 루이비통 이 세 가지 중에 어디를 이제 좀 추가로 살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구찌 구글 트렌드를 보니까 좀 빠지고 있고, 프라다는 뭐 보이지도 않고, LVMH 그러니까 루이비통이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 이유는 루이비통이 대부분의 명품을 다 가지고 있기 맞아, 때문인데요. 그런 것 같아. 디올 가지고 있지. 일단 그리고 티파니도 가지고 있지. 맞죠. 네, 그리고 막 모에샹동, 술 브랜드도 모에샹동도 있고. 가지고 있지. 걔네가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어떤 가방을 사잖아요. 만약에 디올을 샀고 내가 루이비통을 샀어. 그럼 그건 루이비통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면 돼요. 에르메스의 주주가 되기로 한 것처럼 그 좋죠. 뭔가 그 사람들이 그럴수록 더 에르메스에 뭔가 그게 빠져드는 열광하는 게 그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에르메스는 그 윤성원 기자가 지금 눈을 비비면서 되게 재미없던 표정을 짓고 있는데 실제로 잘 들으세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에르메스는 다 수작업이에요. 누구는 뭐 발로 작업하겠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모든 게 진짜 이태리에서 만들어진대요. 에르메스는.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중국에서 떼다가 이거 진짜 그럴까? 진짜 그렇대요. 샤넬 백을 공장에서. 그럼 중국에서 만든다는 네, 거예요? 공장에서 떼다가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하나를 거기서 조립을 하면은 메이드 인 이탈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조영남 씨 작업 방식이랑 비슷하다. 네, 비슷한 거죠. 조수가 그림 다 그리고 자기가 위에다가 자기가 위에다가 그림만 덧칠을 써가지고. 하면. 네. 현대 예술이 그런 거예요 원래. 네, 그러니까요. 그런 어.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S급 짝퉁이 많이 나오는 이유라는 거죠. 중국의 공장에서 그런 데서 이게 유출이 된다는 거예요. 기술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S급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실제로 저도 승무원 친구가 막 알려줬었거든요. 이거 사라고. 그럴 수 있겠다. 네, 근데 저는 사보진 않았는데 그 친구가 들고 온 걸 보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평택 출신이잖아요. 거기에 미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지금보다 그런 게 어려울 때 굉장히 그런 제품을 파는 그 미제집 아주머니들이 많았어요. 그 미제집이라 그러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그런 식으로 떼오는 거야. 그분들이 그쵸, 미군을 그쵸. 통해서든 해가지고 근데 진짜 퀄리티가 좋아요. 좋죠. 트렁크 열고 팔거든요. 그 약간 트렁크 열어놓고 이렇게 팔아요. 만나가지고. 근데 에르메스는 짝퉁이 좀 적겠네요.
에르메스는 짝퉁이 적고 그거를 따라하기가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에르메스 주식을 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MZ 세대들은 접근이 어려운 브랜드였다. 그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사실 2020년 10월에 초판을 찍은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작점에 좀 멈춰 있을 때 이 책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구찌가 조금 제가 봤을 때 조금 다시 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이 책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는데 구찌가 실제로 브랜드들을 엄청 변화시켰거든요. 뭐 발렌시아가 뭐 생로랑 뭐 루이비통 이런 데도 보면은 막 되게 구찌처럼 맞아요. 되게 툭툭 튀는 그런 류의 디자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요즘에 루이비통도 굉장히 컬러풀한 백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서머 맞아요. 시즌 백 해가지고 막 형광색 엄청 집어넣는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구찌가 개성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뭐- 모두 구찌 해버리니까. 네, 우리 모두 구찌가 돼버린 거죠. 그래- 또 리버스 그거 하셔야겠네. 리버스 모아놓고. 머시기. 리버스 저는- 멘토링. 근데 리버스 멘토링 이게 재밌는 근데 진짜 아이디어들이 보면서 정말 35세 이하들이니까 저런 모피 사용 금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요. 평생 거기 회사에 있었던 어르신들을 생각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가족을 어떻게 포기하지? 라고 할 텐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제가 맨날 생각하는 게 우리도 만약에 제가 리버스 멘토링 할 수 있으면 우리 기사 같은 것도 이렇게 PDF판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걸 NFT로 만들어가지고 팔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그 유명한 큰 단독 기사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NFT로 만들어서 팔면은 아무도 안 살 것 같아. 아니 근데 뭔가 이런 거죠. 엄청 우리 살 것 역사적인 같아요? 아니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럼 뭔가 좀 역사적인 단독들 있잖아요. 막 뭐 그런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다. 뭐 그 옛날 우리 모택동 사망 사건, 모택동 사망한 거 세계 최초로 보도했잖아요. 그런 걸 예를 들면 NFT로 만들면은 아 요즘엔 단독의 의미가 너무 그 소실돼가지고 그쵸. 지금 안 와닿는데 그런거나 아니면은 그거 그 태블릿 PC 그쵸 그런 뭐 이런 단도 거. 그런 거는 소유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 그러네요. 누군가는 소유할 예를 수 들면 그 있겠네. 태블릿 PC 박근혜 탄핵 일면 그걸 NFT로 만들면 누군가 소유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좀 굿즈화를 하면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어때요 윤성 기자?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괜찮다. 아니 NFT 자체를 저는 아직도 효용이 뭔지 저도 요즘 그 블록체인 기술이나 암호화폐 관련해서 기사를 많이 쓰고 있는데 금융팀에서 암호화폐 자체는 그 기술 자체는 확실히 이게 혁명적인 것 같긴 한데 NFT를 돈 주고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큰 효용을 못 느끼는 그런 느낌이. 그거 가지고 있어서 실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그런 게 너무 많죠. 근데 내 이름을 새기는 거지. 맞아. 소유자는 백희연이다. 이렇게. 각인 서비스 이런 거 왜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이 진짜 웃긴 게 아이폰에 각인 서비스 하는 순간 중고로 팔기 힘들어지는데도 다 하잖아요. 각인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걸 사람- 중고로 안 팔겠다는 거지 그거는. 근데. 그러니까 사람의 그 욕망이 그 중고 처분 가치보다 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욕망이 솔직해져야 돼. 요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들 생각하는구나. 그게 맞구나. 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시류에 너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장강에 앞물에 뒷물이 밀리는 것처럼 다들 뭐 그게 좋다고 하면 구찌가 예를 들면 뒤집어졌잖아요. 예를 들면 구찌 그 어르신이 이런 가죽의 전통을 버릴 수가 하면은 구찌가 됐겠어요? 안 됐겠지. 그건 그래요. 음. 그래서 이제 다시 구찌 얘기로 돌아가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얘네가 구찌만의 개성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생각한 건 뭐냐면은 오프화이트나 뭐 아미나 배트멍이나 이런 애들은 아까 말했지만 좀 콧대가 낮고 접근성이 비교적 좀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MZ 세대가 좀 열광하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에르메스나 샤넬 같은 애들과 그 격차가 양극화가 명품 쪽에서는 훨씬 심해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오히려 있으면 이제 굿즈를 사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돈이 좀 생기면. 왜냐면 너무 싼 마이 같거든. 약간 내가 돈이 많으면. 얘가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 힙한 내 친구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언터처블한 데의 그렇죠. 워너비가 되느냐. 그렇죠.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은 명품도 이런 친근한 명품 아니면 진짜 탑 티어 명품 이렇게 나눠지는 네, 수밖에 맞아요.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가장 핫한 더현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더현대 여의도점 다들 가보셨어요?
저 아직 안 가봤어요. 와 진짜 뭐 하고 사세요? 뭐 하고 사냐니. 아, 요즘 같은 일하고 시국에 있죠. 요즘 같은 그러니까. 시국에 방역 아니 그래도 기자들이 한 번씩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겼나는 봐야죠. 아직은 좀 더 더현대 흥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기엔 이릅니다. 제가 가면 이제 끝물일 거기 때문에 좀 더 돈을 벌어야죠. 현대백화점 깜짝 놀랄걸요. 남국민이 온다고 이러면 아직 아니, 근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면서 더현대가 오픈을 2월 달에 했죠. 2월 달에 했는데 에루샤가 없어요. 에루샤가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이거든요. 얘네가 없어요. 근데도 그때 남국민 기자가 분명히 얘기했죠. 얘네가 되게 잘 하고 있다고. 돈을 잘 벌고 있다. 돈을 잘 벌고 있다고.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MZ 세대가 원하는 그런 브랜드들은 조금 들어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길게 장기화적으로 보면은 안 될 거라고 봐요. 왜요? 에루샤가 없어서요. 맞아. 에루샤가 없어서. 그게 없으면 백화점을 왜 가죠? 그러니까요. 매출도 안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매출은 다 그 삼성전자랑 LG전자 등 가전 가구에서 오픈 세일을 해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흥했대요. 근데 실제로 백화점 물론 우리가 매출 재무제표를 이렇게 훑어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뭐 훑어볼 수 있나요? 그거 공식 올라와 있나? 볼 수 있는데 뭐 상품별 매출 이렇게 그런 디테일하게 거는 안 올라오죠. 그죠, 그건 대웹이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그 에루샤가 현대가 바보도 아니고 물론 이제 두 가지 가설은 있지만 현대가 바보도 아니고 에루샤를 안 넣은 게 안 기존의 넣은 게 아니라? 현대백화점의 에루샤의 비중이 생각보다 이거를 빼도 할만하겠다라고 생각을 못 해서 넣은 안 거죠. 넣은 게 아니라 못 넣은 거죠. 못 넣은 거죠. 안 들어온 거죠. 그리고 왜 그런지 알아요? 차라리 이거를 에루샤를 들어올 때까지 오픈을 안 해야 맞는 건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웃긴 게 백화점은 원래 부동산 장사하기 때문에 자기 땅 사서 자기가 장사하는 게 맞아요. 정석인데 그쵸. 거기 임대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차인이기 때문에 월세가 따박따박 나간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오픈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영등포점 매출이 굉장히 좋거든요. 영등포점에 있는 에루샤를 빼올 거다. 애가 있는지 애 모르겠는데. 없어요. 그렇죠. 루샤가 있죠. 샤도 있나? 샤에 없는 것 같은데 루이비통만 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솔직히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는 MZ 세대를 경영했기 때문에 올드한 브랜드 넣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거 에루샤 들어갈 건데 거기 안 돼요? 물어보면 바로 들어오십시오 하고선 빼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게 패착이죠. 제가 들어보니까 시계 브랜드가 많아요. 음. 근데 시계 브랜드는 쉽게 들어온대요. 음. 그러니까 시계 브랜드나 주얼리 브랜드들은 굉장히 쉽고 유치하기가 진짜 어려운 게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인데 이게 웃긴 게 루이비통이랑 샤넬이 스타필드에는 들어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게 그렇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스타필드에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더 현대에 못 들어갔지? 저도 그게 정말 신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안 들어온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이야말로 바보가 아니에요. 걔네가 안 들어간 데는 뭔가 이해득실을 따져봤을 때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뭐 브랜드의 가치가 뭐 손실된다고 생각을 했거나 뭐 그래서 안 들어왔을 텐데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겸상하기 싫었던 거지. 그분들은 뭐 그랬을 수도 에루샤 있지. 입장에선 거기 있는 그 힙한 브랜드들과 겸상하는 것 자체가 싫다. 가 아니었을까요? 스타필드에도 들어갔는데 더 현대에 있는 브랜드들이랑 겸상을 아무튼 그래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래서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더 현대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롯데백화점 VIP들 있죠. 그러니까 VIP들을 인증을 하면 롯데백화점이나 아니면 신세계백화점 VIP인 걸 인증을 하면 4개월의 유예 기간을 줘요. 더 현대에서 돈을 쓰는데 VIP 대접을 해줘요. 4개월 동안. 그러니까 발렛이 되는 번호 거죠. 이동 같은 거네. 그런 거죠. SKT에서 그런 KT 거죠. 넘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롯데백화점 VIP를 인증을 하면 현대의 자스민이 되는 거예요. 더 현대. 근데 4개월 안에 얼마를 써야 되냐면 10,000포인트를 모아야 되거든요. 그게 1,0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1,000만 원을 쓸 게 없는 거야. 더 현대에서. 쓰고 싶어도 쓰고 싶어도 명품이 없으니까. 뭐 쓸 수는 있어요. 명품 뭐 보테가 베네타도 있고 뭐 디올 없다. 뭐 보테가 베네타도 있고 팬디도 있고 뭐 이렇지만 진짜 여자들이 제가 봤을 때 제가 갖고 싶은 건 에루샤인데 없는 거예요. 1,000만 원을 플렉스 할 만한 게 없어. 이제 사라진 브랜드니까 편하게 말하지만 핸드폰 가게 갔는데 애플이랑 갤럭시가 없는 거야. 그런 LG 거죠. 폰밖에 안 파는 거죠. LG 폰 이제 없어졌으니까 편하게 말할 수 있다. LG 폰밖에 없는 매장은 있는 거죠. 그리고 그쵸. 우리는
우리는 더 젊은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애플과 갤럭시 거부합니다 이러면은 거짓말하고 있네라고 맞아요. 생각하잖아. 근데 진짜 새삼 에루샤라는 브랜드가 그러니까 얼마나 세대를 거슬러서 그 탑티어인지 다시 한번 느껴지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에루샤처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엄청 고민을 많이 하는 자기 돈 넣을 때 제일 고민하지. 아마 살 때도 고민하겠지만 투자할 때는 당연히 고민을 하는데 그런 애가 되는 거야. 이게 왠지 에르메스는 훼손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뭔가 이 가치를 계속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약간 루이비통은 좀 약간 조마조마한 거. 맞아요. 좀 조마조마하죠. 뭔가 갑자기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거나 이럴까봐. 근데 에르메스는 이상한 짓을 안 하는데 계속 열망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 주가도 그래요. 이런 브랜드를 만들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역사가 있어야지. 역사가 근데 있어야 돼. 이게 진짜 역사가 있는 게 그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그 원래 19세기인가 그 승마용 기구를 만들면서 시작해서 그래서 그 지금도 말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브랜드 상품들도 그 승마용 도구의 그 흔적들이 다 남아 있대요. 맞아요. 그게 헤리티지가 있는 거죠. 근데 루이비통은 왜 그 캐리어백이 세계 최초의 캐리어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 LX 그 무늬가 있다고 하는데 LV 무늬가 있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헤리티지잖아요. 근데 이건 돈 주고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품은 새로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아닐까. 돈 주고 사고 싶어도 힘들고. 근데 이제 루이비통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그래도 괜찮은 이유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콜라보가 쉬워요. 또 루이비통이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리모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캐리어. 되게 명품 캐리어 브랜드예요. 리모아라고. 거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리모아 캐리어와 루이비통의 뭔가를 같이 믹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콜라보가 되게 원활하달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시 더 현대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어디까지나 물론 제 경험에 기반한 분석인데 지금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거든. 사람이 이제 생각보다 없어졌나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년까지 얘네가 정말 적자가 안 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적자는 안 날 수 있지만 이게 진짜 굉장한 흑자를 낼 수 있을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현대는 좀 궁금한 게 정확히 누구를 타겟팅을 했는가. 근데 저도 그게 궁금해요. 젊은 친구들한테 거기 아무리 한 번 가지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갈 뭔가 의미가 없는데. 음식점에만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사실 여의도는 놀 데가 없거든요. 맞아요. 거기 갔다가 뭐 할 건지가 애매하고 네, 스타필드는 가족들이 가잖아요. 가족들끼리 더 현대 가는 것도 좀 웃기고.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40, 50대가 가기엔 돈 쓸 데가 없고. 그리고 에루샤가 있어야 대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치. 대기를 해야 내가 뭐를 사 먹고 뭐를 뭐 다른 거 쇼핑을 하고 샤넬 좀 기다리면서 보테가 볼까 하다가 보테가에서 이거라도 사자 하면서 사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게 없달까? 근데 방금 그러니까 에루샤를 기다리면서 보테가 좀 사볼까 하고 사는 게 보테가예요? 그렇죠? 그렇진 않지만 제 입장에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품 사는 사람들의 패턴이라는 게 네. 그렇다는 얘기. 굳이 뭐 베네타를 내가 그렇게 사고 싶지 않은데 오늘 샤넬을 못 사면 내가 베네타라도 사겠다. 사볼까? 해서 사볼까? 남궁 기자니까 이해가 가요 이게? 아니 근데 왜냐면은 그 원래 맛집 앞에서 줄 서는 집 앞 건너편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 비슷한 논리인 거죠. 뭐. 근데 예를 들면 에루샤 사러 갔다가 갑자기 무슨 뭐 저기 필라 가가지고 무슨 운동화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필라에겐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샤넬을 사러 갔는데 구찌를 사진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 마음을 그렇게 크게 먹고 갔으면 솔직히 구찌를 사진 않거든. 아이폰 프로 없다고 LG폰 사서 씁니까? LG폰이 망했으니까. 너무 LG폰 망했다.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LG폰이 LG그룹에서 내가 보기엔 명예훼손 들어올 것 같아요. 아직 폐업을 안 했나? 이거 좀 큰일 나네. 아직 폐업을 안 했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팔리는 것들의 비밀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리는 것들의 논리학? 왜 그것들은 아직도 팔리는가? 진짜 저는 주식 공부하면서 명품 주식에 투자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게 명품. 저는 쓸 일이 없지만 지금 막 맨날 구글 트렌드로 검색하거든요. 브랜드 검색빈도 검색해보고 무슨 연령대가 많이 쓰네 이거 보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들 사고 생각보다. 저도 뭔가 브랜드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거 보면 아까 방금 너무 약간 문화 컬처를
진짜 문화 컬처였어요. 컬처 쇼크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가상의 얘기인 거죠. 가상 얘기요? 전혀 가상이 아닌 것도 가상의 얘기라고 전- 생각하시면 뭐 루이비통 가가지고 200만 원짜리 셔츠를 산다? 그렇군. 아무튼 알겠습니다. 한번 윤성원 기자도 한번 해보세요. 뭘요? 그런 약간 플렉스도 한번 해봐야 플렉스요? 기자인데 MZ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좀 알아야 그건 알면 되는 거지. 내가 직접 소비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스스로 마음속에서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거는 뭐 MZ 세대뿐만 아니라 소비의 논리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MZ 세대가 불안이 가장 큰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아까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스타그램업을 한 것들을 사야 되니까 오히려 그 인스타로 서로의 삶이 어떤지 너무 들여다볼 수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아까 남궁 기자가 얘기했지만 뭐 연결을 원할 때만 한다. 그것도 맞지만 굳이 안 그렇더라도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그러니까 거기에 끼어들진 않더라도 계속 연결은 돼 있는 거죠. 이게 선이 끊어지지 눈팅이라고 않고. 하죠. 그거. 네, 눈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피케? 페이크 인스타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뜬다면서요. 그게 뭐예요? 가계정. 아. 눈팅용으로만 하는 가계정이 그렇게 뜨는 거. 가계정이라고 하면 되지. 그거를 또 다른 예. 이름을 붙였군요. 네, 이렇게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히려 반대로 사회적 평판 때문에 어떤 세대보다 구속을 받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있는 그쵸. 소비를 해야 하고. 우리 주변에도 가계정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회사용 계정 뭐. 있죠. 그렇죠. 개인용 대외용 계정. 계정. 저 페이스북 계정도 2개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이게 처음 알았어요. 예를 들면 왜냐면은 제 계정이 지금 영어로 돼 있잖아요. NAMGU 네. 남국민이 영어잖아요. 네. 제 원래 계정은 한글로 되어 있거든. 그 대학교 때 쓰던 건데 글을 열심히 쓰다 보니까 좀 친구들 사이에서 그 계정이 쓰기 싫어가지고 새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계정이 된 거죠. 사실상 본가가 된 건데. 근데 그런 거는 좀 SNS 특성상 감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저도 핸드폰 2개 쓰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취재원들을 위한 네, 핸드폰을 회사용 따로 폰과 쓰고 개인 폰. 근데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흔하기도 하고요. 근데 뭔가 그런 MZ 세대를 간통하는 뭔가 불안, 경쟁 뭐. 근데 그런 명품도 자꾸 사야 되는 것도 옛날에는 어르신들 막 버버리 코트 하나 사가지고 평생 입는다 그러고 그게 멋이었는데 지금 명품 하나 사서 평생 입는다 그러면 웃겨. 힘들어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막 그럴 거 왜 샀냐. 그럴 거면 안 사죠. 그럴 거면 왜 샀냐. 왜냐면 막 그런 블링블링 화려한 건 애초에 한 1, 2년 입고 버리라는 의미로 맞아요, 만들어 놓은 맞아요. 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이게 오히려 어떤 세대보다 구속을 받는 세대라고 하니까 지금이야 이제 경제적 우위에 대한 생각을 덜 하잖아요. 어리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나이 들수록 경제적 지위라는 거는 진짜 많은 것들을 의미한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결과적으로 남궁미 기자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소비가 엄청나게 양극화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요? 뭐 버버리를 사가지고 오랫동안 입는 거 그런 건 없어지고 그럴 거면 안 산다 이거죠. 그리고 오히려 막 미친 듯이 플렉스 한 다음에 뭐 당근에 팔더라도 어쨌든 미친 듯이 일단 플렉스를 하는 사람들과 아니면은 저렇게 할 거면 나는 아예 안 사겠다 해가지고 그냥 정말 가치 지향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양극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간이 없다. 네, 중간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나의 그 엄청난 그 뭐랄까 재력을 뽐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면 차라리 난 그런 거 안 입어 하면서 약간 그냥 그런 기워 거죠. 입는 거 입는다든지. 기워 입는 건 좀 너무했다, 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프라이탁 기워 입는 거잖아요. 생각해 쓰레기 기워 입는 거 입는 게 아니지만 프라이탁 아시죠? 그죠. 알죠, 알죠. 프라이탁이 저거잖아요. 그 폐 폐그 그 자재를 가져다가 맞아요. 가방 만들고 지갑 그리고 만들고 뭐 토트백 하나에 4-50만 원 하는데 네, 맞아요. 그게 쓰레기 기워서 만든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근데 물론 그건 재가공한 비싸지만 거죠, 물론 재가공. 그건 비싼 거지만 좀 뭔가 근데 가치 소비 미니멀리스트가 된다든지 스스로의 소비에서 가치를 찾아가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저렇게 쓰는 사람도 거기서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건 좀 비슷한 거 같아. 피곤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책을 쓰신 최명화 교수는 뭐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거나 내다본 게 있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현재가 이렇다. 이번은 투자는 안 했나 보다. 네, 이분은 그냥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네.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 판매자들이 이런 MZ 세대의 특징을 조금 생각을 해서 브랜드 마케팅을 할 때
잘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시라 뭐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러진 않고 이건 다 제 그냥 생각입니다. 명품 얘기는 정말 재밌네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는 한정된 물품을 만들어내고 비싸게 파는 에루샤 같은 명품이 뭐 절대 뭐 하얀 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뭐 조금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뭐 이런 에루샤까지도 환경 친화적이거나 아니면 좀 더 공공의 선에 영향을 끼치는 쪽으로 나아갈 거다. 뭐 그런 쪽으로는 미래가 변할 것 같아요. 그 이거는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ESG가 그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ESG 경영, 그러니까 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영에 이 화두가 되니까 이건 뭐 명품 기업들도 사실 피해갈 수가 없는 큰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죠. 명품들이 유리하죠. 하나를 팔고서는 비싸게 받으니까 그렇죠. 쓰레기가 적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친화적이죠. 오히려 H&M 같이 그렇게 막 만들어내고 그쵸. 막 소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에르메스처럼 네. 하나를 사서 60년 동안 들게 하는 에르메스 백 하나가 예를 들면 거기 제 생각에는 에르메스 제대로 된 백 하나면 그 H&M 매장 들어가 있는 옷들 거의 다 살 수 있을 다 거예요. 살 걸요. 2,500만 원 정도 하니까 캘리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되죠. 그러면 쓰레기가 훨씬 적게 나오니까 이것도 그러면 굉장히 ESG 친화적인 그러네요. 회사네요. 주식을 그거. 계속 사놔야겠네. 계속 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백형 기자한테 얘기했잖아요. 버킨백만큼 주식을 사라. 버킨백 여러 개가 되어 있는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고 일단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비싸서 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투자는 본인의 책임에 달려 있고 저희는 어느 종목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얘기 듣고 사는 분도 없을 거예요. 제발 그러지 않기를 빌어야지. 저희는 주식 방송이 아니고 일단 책에 관련된 그 방송을 하는 것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앞으로 10년간, 그러니까 백현 기자가 예측하기로는 앞으로는 이런 하얀 길을 걷는 그 에루샤라는 그 거대 기업들이 하얀 길을 걷지는 않을 거고 이런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며 MZ 세대도 조금 더 나이가 들어보면 그걸 원할 수도 있다. 그렇군요. 그리고 소비가 양극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네요. MZ 세대 우리 때는 MZ 세대들이 사는 명품의 역할을 뭐가 있죠? 그런 약간 좀 나이키 운동화 산다 그러면은 노스페이스 이런 거죠. 네, 그런 거였겠죠. 몽클레어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다들 잘 살게 돼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사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뭐 돈을 어디에다 쓸지 아무도 모르는 맞아요. 상황에서 이런 쪽으로 몰리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돈을 막 미친 듯이 찍어내고 돈의 가치가 내려가고 시중 돈에 손에 돈은 많은데 어디 쓸 때를 아무도 모르니까 명품으로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또 여행을 못 가잖아요. 여행을 못 가죠. 그것도 있죠. 그리고 요즘 SNS 역할이 있는 게 옛날에 50만 원짜리 티셔츠 하면 10명한테 보여줄 수 있었는데 요즘 50만 원짜리 티셔츠 사서 SNS 팔로워 1000명한테 보여주니까 그래 가성비가 좋다니까요. 가성비가 오히려 좋은 거지. 그럼요. 네. 가성비가 좋은 거죠. 확실히 이게 SNS 세대라고 봐야 되겠어요. 아무리 봐도. 맞습니다. 그러네요. 비주얼 세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쯤 해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 세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우리 세대는 아무래도 MZ 세대 이제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 MZ 세대가 어떤 소비를 하는지 뭐 좀 그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겠다라는 인사이트도 들을 수 있었네요. 저희 두 분은 어떻게 오늘 그거 하셨나요?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돈 쓰는 얘기가 역시 재밌고 돈 쓰는 것보다 돈 쓰는 얘기가 더 재밌네요. 네. 나랑 반대네요. 돈 쓰는 얘기보다는 돈 쓰는 게 재밌죠. 얼마나 재밌을까. 그러니까 서로 재밌는 거 하니까 좋은 거지. 저는 아무튼 이거를 좀 이번 책을 보면서 지금 진짜 MZ 세대에 대해서 제가 좀 몰랐던 점들을 많이 생각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잘 몰랐는데 이 책을 보니까 진짜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좀 정리가 잘 된 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윤상원 기자 어땠어요? 저는 일단 와닿지 않고 공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긴 했는데, 근데 이제 백현 기자가 오늘 해본 얘기 중에 뭐라 그래야 되지? 공감은 아니고 좀 명품을 한번 사볼 필요는
있긴 하겠다. 그게 막 와. 엄청 비싼 명품은 아니더라도 배트멍 정도.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를 한번 소비를 해보면 또 견문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책을 들고 오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들고 올 테니까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또 저희 아까도 말했지만 개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피드백 언제든 이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에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